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일요일에 제가 8시 뉴스에 리포트를 하나 했습니다. 파스 부작용 피해자에게 제약사가 치료비 보상을 약속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진단서 표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보상을 미뤄온 건인데요. 처음에는 파스에 의한 화상이라는 표현이 없다. 그리고 다시 진단서를 끊어갔더니 이번에는 제품명이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갔다. 상기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어떠한 회사의 어떤 제품을 사용한 뒤에 뭐 화상을 입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의사들의 진단서 작성에 어느 정도 규정은 있을 것 같은데 그 표현에 대해서 환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좀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제약사의 이런 그 진단서 표현 문제를 갖고 보상을 해줄 수 있다 없다 하는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 좀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해서 제가 감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남주현 기자의 보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봤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겠다고 처음에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약사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사유가 진단서에 뭔가 표현의 문제를 계속 구실을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상을 해준다는 거는 이게 파스와 그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느냐 아느냐를 가지고서는 진단서라는 그걸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건데 사실 진단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죠. 네. 그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행했고 2015년에 가이드라인이 나오긴 했는데 이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진단서도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일반 진단서도 있고 그 외에 뭐 상해 진단서도 있고 그런데 사망 진단서도 일종의 진단서죠. 그렇죠. 네, 출생 관련된 것도요. 네. 사실 뭐 이게 일반 진단서를 발급했을 거로 생각이 되고 하지만 이게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해 진단서의 형식을 빌려서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각각 진단서에 뭔가 작성해야 되는, 포함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긴 했는데, 우선 상해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해의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인이 알 수 있으면 기재하는 거고,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또는 환자 진술에 의한 거면 환자가 이렇게 진술했다라고 표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걸 판단하는 건 의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의학적인 그런 개연성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아마 의사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써준 걸로 봐서는 개연성이 명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스에 대한 그런 접촉성 두드러기였나요? 어떤 화상이었죠. 그렇다면은 그 파스가 붙인 모양 그대로 병변이 나타났을 거기 때문에 그 개연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붙이고 나서 발생한 시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작성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제약회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번 한 케이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그런 파스의 부작용들을 이 한 케이스로 인해서 다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전례를 만들까 봐 이렇게 미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케이스가 2016년에 처음 제약사에 연락을 한 케이스인데 25건이 있었대요. 그 제약사만. 근데 그 나머지 24건에 대해서는 다 보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건만 좀 이례적이다. 제약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또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약간 이분에 대해서 블랙 컨슈머가 아니냐 그런 의심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저희가 뭐 그거를 여기서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진단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랬거든요. 상기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왜냐하면 아까 신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뭐 그 진술 말고는 어떻게 그 파스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모르잖아요. 파스 모양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근데 그런 표현을 문제 삼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게요. 예전에 허위 진단서 때문에 되게 큰 이슈가 됐었고 의사도 징계를 받거나 뭐 이렇게 재판까지 넘어갔었던 적도 있어서 그런데 사실 지금 너무 그 제품명이 명확하게 표현됐다는 것도 문제를 삼는다는 이유는 그 의사가 써준 그 의사가 과연 그 환자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관계를 의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하여튼 그게 너무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표현 자체가 상기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이라는. 그리고 이제 제품명은 그들이 처음에 요구를 했어요. 그걸 포함을 시켜달라.
그러니까 말이 계속 바뀌는 건데 그거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세해서 이건 또 보상해 줄 수 없다라는 것 객관적이지 자체가 않다. 우선 제약사의 행태가 문제가 있죠. 이거는 확실히 있는데 아까 진단서 부분은 사실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이런 개연성 때문에 이렇게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하면 인과관계가 맞다면 그렇게 저는 그냥 써주는 편이거든요. 환자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런 개연성이라고 하면 저는 써주는 편이에요. 환자 편에 서서 보는 편인데 이 진단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의사 선생님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직접적인 원인으로 화상을 입었는데 그쪽에서 그게 아니래요. 제품명을 기입해달랍니다. 그러면 같이 그 기입을 해주고 해서 써준 거기 때문에 의사 부분의 문제가 보다는 제약사가 어떻게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핵심인 것 같아서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보상을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파스의 접촉성 화상 환자, 접촉성 피부염 환자의 그 문제점은 항상 있거든요. 뭐 10만 개, 20만 개씩 팔리는데 그 중에 반드시 생기고 실제로 소비자원에 신고되는 건수도 꽤 되더라고요.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게 아닌데 가짜로 그렇게 하는 거 외에는 아마 보상을 거의 다 해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해줄 거라고 보는데 왜 트집을 잡는지 속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24건 해주고 왜 한 건은 안 해주는지. 아마 그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 지금 피해를 입은 분이 조금 너무 험하게 해서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라는 거 아니면 저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그 예를 들어 진단서를 끊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이런 걸 좀 넣어주세요 했을 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는 어떤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이제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 여부는 당연히 의사 선생님의 그 소견에 따른 걸 텐데 그 정도는 부탁을 드려도 되는 건가요? 사실 진단서를 발급하는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자랑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제출할 것인지 꼭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화 와중에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어떤 것을 빼달라 어떤 거를 추가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문제가 없다면 환자가 원하는 방식에서 뭐 얘기를 하고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는 더더욱이 뭐 보험회사나 제약회사의 횡포가 꽤 심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진료실까지 와서 막 보험 회사 직원이 막 이렇게 큰 소리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험사 직원들이요? 예. 그래갖고 예전에 그 경계성 종양. 네네. 대장에서의 그게 뭐 암이냐 아니냐 갖고서는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또 의사들한테 막 그렇게 하고 뭐 그런 이슈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의사와 보험회사의 관계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신뢰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받고 내가 진단하고 치료한 환자에 대해서는 좀 끝까지 책임지고 간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거 가끔씩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허위 진단서 쓰면 저희 잡혀간다고.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요구는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죠. 허위 진단서라고 하면 이 사람의 어깨가 원래 아팠어요. 아팠는데 내가 들고 있는 보험이 상해 보험이 있어서 어깨가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으면 선생님 이거 또 얘기하면 팁이 될 수도 있는데 환자들한테 다친 걸로 해주세요. 다친 걸로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의사들은 안 써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 어깨가 아픈 사람이 저 가다가 넘어져서 어깨를 다쳤어요라고 사실 오게 되면 사실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치료를 하거나 뭐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할 때 이거는 다쳐서 온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알 것 같아요. 이거 치료를 하다 보면. 네, 그래서 그때 진단명이 이제 바뀌면 질병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런 거랑 애매하게 되면 환자가 말한 히스토리를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니라고 또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비슷한 어떤 병변이 있을 때는 또 환자 말을 믿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그거를 파악해서 뭐 우리가 수사대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먼저 듣고 위주로 사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허위 진단서를 쓰고 싶은 게 아니라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경향도 있고 물론 그거를 악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되겠죠. 네. 네. 근데 또 의사들이 환자 보다 보면요 경험이 생겨갖고 이게 진실인지 아니면 가라앉지가 감별이 되기도 하고요. 사실 보험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교통사고 환자들 네네.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왔을 때는 이게 교통사고 보험이냐 아니면은 건강보험이냐 아예 처음부터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특히 교통사고 환자들은 저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유익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교통사고 환자인지 아닌지. 예. 그래서 그런 환자들 잘 안 받는 병원도 있고요. 그런 환자만 받는 병원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병원들 선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험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네. 응급실에 배에 칼이 찔려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레지던트 시절 말씀이세요? 과도를 이렇게 배에 찔려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싱크대 위에 쟁반하고 칼을 놓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하다가 칼을 잡다가 이렇게 해서 찔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 네네. 근데 딱 보니까 자기가 오른팔로 찌른 각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고 오른팔로 딱 찔렀을 때 각도 들어가는 각도가 거기에 딱 꽂혔어요. 일반적으로 누가 외부에서 찔렀을 때 각도랑 자기가 찔렀을 때 각도랑 사고로 찔렀을 때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자기가 찌른 각도예요. 이게. 이거는 그래서 자해나 이런 거는 의료보험이 안 돼요. 되죠. 건강보험이 안 되죠. 건강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100% 자기가 돈을 다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장을 찔렀으니까 수술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본인이 그걸 안 거죠. 그러니까 자해한 뒤에 후회를 한 걸까요? 그렇죠. 살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끼신 거죠. 자해를 하고 배가 너무 아프니까 살아야겠다라고 병원을 왔는데 자해가 되면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과도에 어떻게 넘어지면서 찔렸다는 사항을 하죠. 근데 이건 뭐 100% 누가 봐도 자기가 찌른 건데 자해인데 이거는 자해로 추정됩니다. 아니라고 싸움이 나는 거죠, 사실은.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는 응급실 사람이 아니니까 내려와서 보고 진단하고 차팅하고 진단병 넣고 가버리면 그건 응급실에서 해결하는 부분이죠. 갑자기 응급의학관 선생님들이 너무 불쌍해지는 상황이네요. 근데 그 환자가 잘못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1000만 분의 1 확률로 넘어지면서 과도를 손에 쥔 상태 넘어지면서 그 각도로 딱 배에 꽂혔을 수도 있지만 그런 확률은 적으니까 물론 진단이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추정된다라고 이제 해놓고 오는 거죠. 그래서 진단서 부분은 의사가 보는 관점에서 정확히 기입하는 게 맞는데 환자들이 또 그렇게 주장하면 또 마음 약해지는 의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 뭐 내 돈도 아니고 국가 돈 나가는 건데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뭐 따뜻한 선생님도 계실 수 있죠. 아니면 의학적 지식이 몰라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각도의 그런 것들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외과를 안 본 사람은 그 각도 몰라요. 예. 저는 깡패 뭐 이렇게 와서 찔리고 하는 거 보면 밖에서 찌른 거랑 딱 달라요. 각도가 완전 달라요. 다르다를 유독 강조하시는 임 원장님. 받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증 많이 풀렸습니다. 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신현영 교수님, 저희 이메일 주소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사연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특히 이게 구정 연휴다 보니까 시간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가족들 오순도순 모여서 건강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애매하고 해결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궁금해지실 것 같아서 그럴 때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 주소가 타워 썼습니다. tower.sbs.co.kr입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번에 R 발음도 안 되고 골뱅이도 빼져갖고 그 집에서 연습을 하셨구나. 하진 않았는데 시킬 것 같아갖고 걱정은 하고 있었습니다. 저 오늘 제가 이 대타로 들어오게 되고서 바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거 신 교수님께 소개를 부탁드려야겠구나 하는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허스키한 목소리로.